안녕하세요. 센 핫트렌드의 진행을 맡은 양혜선입니다. 한 주 동안 대한민국에서는 별별 사건, 사고들이 많이 벌어졌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흥미롭고 기분 좋고 재미있고 따끈따끈한 소식들을 모아 저희 센 핫트렌드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문화, 연예가 소식에서부터 경제 관련 소식까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뉴스 저희가 다 전해드릴 테니까요. 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골라보는 재미가 있는 센 핫트렌드. 자, 지금부터 귀가 쫑긋쫑긋할 연예가 소식부터 함께 하시죠. 미드보다 그리고 일드보다 더 인기 있는 드라마 장르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갈 때까지 간 막장 드라마 막드인데요. 불륜과 배신, 복수 등 자극적 코드로 시청자를 꼬시는 막장의 유혹. 어찌 뿌리칠 수 있을까요? 시청자들이 꼬일수록 감방은 독해지면서 쑥쑥 신나게 오르는 것이 있으니 바로 시청률입니다. 시청률 40%대로 부동의 1위를 지킨 너는 내 운명의 신화는 이제 독한 설정과 캐릭터로 중무장한 드라마까지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지금은 막장 드라마 전성시대. 막드의 막 나가는 인기 공식을 지금부터 마구마구 알아보겠습니다. 제 골수가 어머니랑 맞는다고요? 그게 정말이에요? 호재 씨 그게 정말이냐고요? 친엄마와 시어머니가 모두 백혈병에 걸리는 상황에서 여주인공이 시어머니에게 골수를 기증. 복수심에 불탄 여자의 농간으로 원수 집안의 자식들이 서로 뒤바뀌면서 벌어지는 갈등과 비극. 친구와 남편의 배신으로 죽음에 이른 여자가 기적같이 살아나 다시 남편을 유혹해 복수하는 막상 막하의 막장 드라마에도 순위와 격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DC 인사이드가 최근 방영된 드라마 중 막장이라고 생각되는 작품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시청률 40%를 자랑하며 지난 1월 9일 종영된 너는 내 운명, 바로 44.8%의 지지율을 얻으며 최고의 막드로 뽑히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이거 뭐 축하를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 추위에. 거의 다 했어요. 2위를 차지한 드라마는 꽃보다 남자인데요. 이민호와 김현중 등 아이돌 스타의 등장으로 10대 팬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방영을 시작한 이 드라마는 비현실적인 소재와 그리고 자극적인 상황 설정으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도 구준표님 한번 만나고 싶긴 한데요. 구준표, 이민호 정말 살아있는 구준표 같은데 이민호가 참 연기를 못했거든요. 3년 전에 이민호를 캐스팅하려던 영화 감독님을 또 친한 오빠세요. 만났는데 이민호가 연기를 너무 못해가지고 같은 소속사의 다른 배우를 썼어요. 그 배우가 좀 이름이 난 배우인데 굉장히 유명한 배우예요. 그 배우를 데려다가 단편 영화를 찍었는데 단편 영화가 망했어요. 근데 지금 아마 이민호를 데려다가 썼으면 작품성을 떠나서 이민호가 주연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마 큰 화제를 모으고 또 유명한 영화가 나오지 않았을까. 저주받은 걸작이라도 그런 영화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이민호 씨가 작년에 출연했던 우락교 이티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게 정말 제가 봐도 저주받은 걸작인 것 같은 게 지금 개봉을 했다면 아마 100만 관객은 우습지 않게 들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시작! 야 이놈들! 지금 뭐 어쩌라는 거야? 매회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화제가 되고 있는 아내의 유혹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바다에 빠져서도 기적적으로 살아난 주인공 구은재는 원래 까맣던 손톱 하나를 뽑고 눈 밑에 점을 살짝 찍었을 뿐인데 이쪽 부분에 점을 찍고 싶어요. 인상이 달라 보이게 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얼굴과 몸에 있는 점은 다 빼고 싶습니다. 주변 사람들 참 잘도 속아 넘어갑니다. 벨라뷰티샵의 미실신 그 잘난 민소희 아니야. 그런데 은재는요, 며칠만 공부하면 그림이나 수영이나 외국어나 재즈 댄스까지 완벽하게 해낸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들은 구은재 하느님, 구은재 부처님을 외친다죠. 시청자 게시판을 살펴보면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작가님 해도 너무하네요. 뭐 등등의 비난이 가득한데요. 이렇게 욕먹는 또는 욕하면서 보는 막장 드라마의 또 다른 공통점은 바로 시청률이 높다는 거 아니겠어요? 드라마 시청률이 높아지면서 아내 유혹에 대한 광고 판매도 덩달아 완판되었는데요. 방송 초반
광고 개수가 하나도 없었던 아내의 유혹은 벌써 16개라는 놀라운 판매 개수를 기록하면서 1일 드라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S본부의 사장님께서도 드라마 제작진에게 금일봉을 전달하며 아내의 유혹은 A학점 드라마라는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욕하면서 보고 짜증내면서도 빠져드는 매력. 진부할 대로 진부해진 식상한 소재들이지만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언제나 재탕, 아니 3탕까지 해야 되는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골 같은 존재들이 있으니 바로 출생의 비밀, 그리고 어이없는 설정, 독한 스토리, 전형화된 캐릭터들, 불치병이 되겠습니다. 이들이 없다면 막장 드라마는 만들어질 수가 없다. 바로 그 말이겠죠. 불륜과 폐륜, 강간, 강제낙태, 법정남매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과 한을 품은 여자의 복수까지 판을 치는데도 끝없이 치솟는 막장 드라마의 인기를 부채질해주는 막드 5종 세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막장 드라마에 꼭 나오는 첫 번째 공식, 바로 출생의 비밀. 이유도 모르고 주인공은 부모 중 한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거나 모종의 음모에 의해 양부모 밑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최근 핏줄 논란 중인 에덴의 동쪽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레베카여서 당신의 악행에도 끝이 있다는 걸 알고 사시죠? 네 아빠가 아닌 네 오빠로 살 수밖에 없었던 날 용서해줘. 동욱이는 이기철의 핏줄이야. 그럼요, 언니. 당연하죠. 동욱이 아버지 핏줄이에요. 이 아줌마가 죽은 내 엄마 친구가 아니라 바로 내 생모래요. 날 낳기만 하고 속초 바닷가에 버리고 도망가 버린 내 친모래요. 그 뒤를 이어 미워도 다시 한 번에서도 출생의 비밀들이 폭죽처럼 터지고 있죠. 막장 드라마에 꼭 나오는 공식 두 번째, 어이없는 설정의 퍼레이드. 현실에서는 보기 힘든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설정들이 계속된다는 점인데요. 아내의 친구와 불륜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 아내를 바다에 던지는 일까지 서슴지 않는 비정한 모습. 이런 비현실적이고 억지스러운 설정이 서슴없이 나오다니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지금 시답에 맹세합니다. 정교빈 신혜를 죽이고 지옥 가겠습니다. 막장 드라마의 세 번째 공식, 바로 독한 스토리. 막장 드라마에는 잔인할 정도로 독한 내용이 담겨져 있기 마련인데요. 아름다운 남자들이 줄줄이 등장하는 꽃보다 남자에는 자살, 왕따, 치명적인 소재들을 담고 있어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죠. 막드에 빠지지 않는 네 번째 공식, 바로 전형화된 캐릭터들. 주인공을 있는 인권 못 살게 구는 이상한 나라의 악녀들. 여주인공을 절망에 빠뜨렸다가 복수의 화신으로 재탄생하게 만드는 장본인인데요. 찌질함과 뻔뻔함을 겸비한 남자들과 찰떡궁합이 되어 세트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내의 유혹의 악녀 김서영 씨는 너무 악녀 연기를 잘해서 그 밖에 돌아다닐 수가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 얼마 전 식당에 갔을 때는 식당 아주머니로부터 나쁜 X라는 얘기를 들으며 욕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여련히 돋보이고 있는데요. 마지막 공식, 불치병. 네 친엄마. 너는 내 운명에서 불치병 한 명으로는 모자라 지금 상태가 어쩐 줄 알아? 시어머니와 친모가 동시에 백혈병에 걸리는 어이상실까지 발생합니다. 네 친엄마 백혈병이야. 네 시어머니하고 같은 병이라고. 윤아 씨는 이제 너는 내 운명을 촬영할 당시에 워낙에 이제 드라마가 100부 이상 나갔던 드라마인데 매주 화요일, 월요일, 화요일에 이제 그 K본부 스튜디오에 가면은 윤아 씨가 항상 대본 연습을 하고 있는데 뭐 매회 정말 촬영을 할 때마다 이렇게 일치월장하는 연기력도 보이고 또 드라마에 대한 애착이 너무너무 강해서 윤아 씨를 아끼는 어떤 시청자의 입장으로서 뿌듯하기도 했고 마치 내 여동생이 이렇게 잘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고요. 보고 또 본 것들을 얽히고 설켜서 만든 드라마이거늘 우리는 욕하면서 또 보고 도대체 끊지를 못하고 있으니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시작은 궁상맞으나 끝은 화려하리라. 직업적으로도 성공하고 빼어난 외모에 늘 이성에게도 인기가 만점인 막드의 여주인공. 복수 과정에서 점차 슈퍼우먼이 돼가는 그녀들.
여성 시청자들에게 대리만족의 쾌감을 안겨주니 무조건 욕만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부자가 뭐 대단하다고? 그럼 가난한 게 대단한 건가? 서민. 또 젊은 시청자층에게 즐거운 놀이를 만들어주고 있죠. 패러디 놀이를 통해 비판도 하고 이상화시키며 노는 게 좋다는데 어쩌겠어요. 막들을 마냥 옹호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부정할 수도 없는 마지막 이유. 욕 나오게 만드는 세상. 욕 나오는 막드가 득세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답답한 세상. 막장 드라마가 아닌 다른 즐거움이 생겨나면 안 되는 건가요? 대한민국 잿빛 뉴스 사이에서 암담해져 있을 때 사막 속 오아시스처럼 나타난 사람이 있죠. 모든 국민들의 희망이 되어준 김연아 선수인데요. 해외 언론들도 그녀의 기사를 대서특필. 그녀의 인기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세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에게 빠진 우리나라 국민들, 그녀의 아름다운 몸짓을 감상하기 위해 2009 4대6 피겨 선수권 대회 경기를 본방 사수했죠. 그 결과 피겨스케이트 사상 최고의 시청률 28.7%를 기록하면서 김연아 선수도 웃고 모든 국민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이제 세계적인 스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가냘픈 외모에서 힘있게 뿜어져 나오는 그녀의 매력들을 알아봅니다. 먼저 김연아 선수 하면 수많은 수식어들이 따라다니고 있는데요. 음반 위의 요정으로 시작한 그녀의 수식어는 최근 내노라 하는 국내 톱스타들의 수식어를 모두 빼앗아오고 있죠. 국민 여동생 하면 문근영이었으나 이젠 김연아 선수가 떠오르고요. 국민 요정으로 자리를 굳혔던 이효리도 요정 타이틀을 김연아 선수에게 넘긴 지 오래. 차고 넘치는 인기 실감나네요. 최근 김연아 선수는 김태희, 전지현 씨를 제치고 CF 퀸으로 등극. 여자 연예인들의 로망인 화장품 CF에서부터 자동차, 에어컨, 은행, 운동복, 교복, 제과 등등 2008년 최고의 CF 모델로 선정되어 CF로 먹고 사는 몇몇 연기 안 되는 연예인들의 애간장을 태우기도 했죠. 그런데 어쩌나 이 여세는 앞으로 당분간 계속 이어질 듯합니다. 김연아의 CF들은 요즘 김연아의 하루로 패러디되고 있는데요. 김연아가 광고 중인 제품들로 구성된 그녀의 하루를 들여다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S사 냉장고에서 I 제품을 마시고 S 제품으로 세탁한 N사 트레이닝복을 입고 스케이트와 P사의 생리용품을 챙깁니다. L사 C사 제품으로 화장을, J사 주얼리를 걸고 H사 자동차를 타고 집을 나섭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더 해야 되나요? 훈련 전 T사의 반창고를 붙이고 U사의 음악으로 훈련, K빵과 M사의 우유로 간식을 먹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기 전 K사 은행에서 돈을 찾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S 복권을 한 장 사서 귀가합니다. 그녀의 하루는 정말 협찬만으로도 끝낼 수 있겠군요. 정말 부럽습니다. 못하는 게 없는 김연아 선수. 톱스타 수식어 타랑과 CF퀸에 이어 음반업계까지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요. 작년 모 프로그램에서는 가수 뺨치는 노래 실력으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했었죠. 도대체 빠지는 게 뭐야? 김연아 선수, 못하는 거 뭔가요? 그리하여 최근에는 한 에어컨 회사의 CF송을 직접 부르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녀의 가녀린 노랫 목소리에 문 남성들 애간장 좀 타겠네요. 어쨌든 그 회사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잘해서 그렇게 잘 나간다던데 국내에서도 빙판 위로 시원하게 달리는 김연아 선수처럼 잘 나갈지는 글쎄 좀 두고 봐야겠죠? 김연아 선수를 연예계로 진출시키려는 움직임들은 그녀의 매력적인 노래 실력과 외모뿐만은 아닙니다. 매 경기에서 보여주는 그녀의 표정 연기, 그리고 갈라쇼에서 보여준 춤 실력, 아무래도 우리나라 연예인들 긴장 좀 하셔야겠네요. 특히 매번 경기 마지막에 보여주는 그녀의 표정은 평소 해맑은 소녀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요. 이 표정들이 화제가 되면서 소녀에서 숙녀가 되었다는 찬사를 받기도 했죠. 그리고 한 CF를 통해 그녀의 표정 연기 결정판이 등장. 카멜레온 같은 그녀의 모습에 네티즌들의 김연아 사진 퍼가기 움직임이 한동안 활발했다고 하네요.
스케이팅하는 김연아 선수에게 춤 실력은 기본. 대한민국이 노바디와 미쳤어 열풍에 빠져 있을 때 김연아 선수도 그 열풍에 동참. 숱한 김연아 동영상이 유포되었었죠. 잠시 감상해 볼까요? 그러나 이런 그녀의 연예인적 기질은 당분간 피겨 스케이팅에 한정될 것 같은데요. 그녀의 본업이 피겨 요정인 만큼 더욱 운동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네요. 지금의 팔방미인 김연아 선수가 있기까지 그녀를 물심양면으로 뒷받침한 어머니와 스태프들의 공도 빠질 수 없는데요. 특히 대한민국 피겨 요정으로 거듭나기 위해 일찍부터 김연아의 재능을 발견하신 어머니에게 우리 모두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7살 때 피겨를 접한 김연아 선수는 스폰서를 두기 전까지 매니저인 어머니의 관리로 어렵게 꿈을 키워왔다는데요. 지난해 광고 계약으로 40억을 벌어들인 김연아 선수 때문에 그동안 고생한 위로가 다 보상되지 않았나 싶네요. 올해 20살을 맞은 김연아 선수는 고려대학교 공고학번 새내기이기도 한데요. 최근 인터뷰에서 대학생이 된 소감을 밝히기도 했죠. 대한민국은 지금 김연아 열풍! 그녀의 이름은 이제 열풍을 넘어 신도롬을 낳고 있는데요. 그녀의 세대가 그렇듯 김연아의 신도롬은 앞으로도 인터넷을 통해 끊임없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른바 김연아 효과. 그녀의 이름과 함께 탄생되는 수많은 콘텐츠들. 그리고 음반 위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그녀의 연기 모습은 2009년 경제 불황으로 고통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국이 좁디 좁은 3인치 액정화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간편한 휴대성 때문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열중할 수 있어 중독성을 더욱 높이고 있는 닌텐도 게임기. 연령과 계층을 가리지 않는 닌텐도 바람이 열풍을 넘어 광풍이 돼 불고 있습니다. 가로 133mm, 세로 73.9mm, 두께 21.5mm, 무게 218g에 불과한 이 물건이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지른 걸까요? 닌텐도는 집집마다 있는 게 아니라 아이마다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높은지 또 얼마나 많이 팔렸다는 얘기인지 느껴지시나요? 인기가 하늘로 치솟는 닌텐도. 받고 싶은 선물 리스트나 각종 행사의 경품 목록에서 늘 윗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2월과 3월, 졸업과 입학 선물로 청소년들에게 큰 인기를 얻는 선물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닌텐도는 발매 초기 광고에서 두뇌 학습과 영어 공부 프로그램을 앞세웠습니다. 유명 꽃미남 배우가 닌텐도를 손에 쥐고 어눌한 발음으로 영어를 배우는 모습과 초로의 중년들이 당신의 두뇌 연령은 80세라는 판정을 받고 하늘이 무너진 듯 놀라는 광고의 한 장면은 닌텐도를 금세 학습기의 위상으로 끌어올린 것이죠. 장동건과 원빈, 노홍철, 송혜교, 안성기 그리고 니콜 키드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닌텐도의 게임기 CF 모델이라는 겁니다. 스타 마케팅을 이용해 아이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서면서 인기가 매우 높아졌는데요. 그래도 항상 좋은 평가를 받는 건 아니더군요. 닌텐도의 중독성으로 아이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닌텐도에 빠진 아이들 때문에 부모님들은 닌텐도를 원망하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게임 타이틀이나 AS 센터가 부족하다는 등의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닌텐도 같은 것을 개발할 수 없게 했느냐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최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08년에 직원 5,233명으로 약 25조 원의 매출을 올린 일본 게임 업체 닌텐도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터치스크린에 직접 그려가면서 즐기는 새로운 휴대용 게임기를 만들어낸 혁신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닌텐도는 무서울 정도로 현실지향적인 장사꾼이라고 하네요. 9,600만 대나 팔린 게임기 NDS가 2004년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새로운 조작 방식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어둡고 또 작은 화면과 못생긴 외형을 비난했습니다. 닌텐도가 원가를 낮추려고 한물간 부품들을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닌텐도는 NDS가 예상 밖의 인기를 끌자 1년 만에 밝은 화면과 깔끔한 외형으로 무장한 NDS 라이트를 선보였습니다. 기존 NDS 보유자들은 단점을 보완한 제품이 너무 빨리 나왔다면서 불만을 터뜨렸는데요. 역설적으로 이 신제품을 가장 먼저 구매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고 하네요. 게임의 정의를 확대해 5세부터 95세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을 연구했고 이 복잡한 버튼이 아닌 터치스크린 그리고 마이크 입력 기능과 동작 인식 기능 등을 도입했습니다.
두뇌 트레이닝, 영어 등 기존 게임에선 감히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테마를 도입해서요. 게임 숙련자나 초보자들이 모두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한 점도 이 닌텐도가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성공의 요인입니다. 불황 속에서도 이 닌텐도의 기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정신. 게임 황제 닌텐도가 불황 속에서 질주하는 이유겠죠. 화끈한 국민성만큼 사건 사고도 많은 대한민국. 지난 한 주간에도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일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이슈가 됐던 사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요, 신해철 논란, 입양치교, 이게 다 무슨 사건이냐고요? 그래서 저 혜선이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혜선이가 무작정 삘꽂힌 무작위 랭킹쇼 센센5. 지금부터 함께 감상해 보시죠. 첫 번째 무작위 랭킹. 아니 이분은 왜 또 논란의 대상이 되셨나요? 현 정권을 비판하며 사교육 반대에 앞장섰던 우리의 마왕 신해철 씨. 사교육 반대할 땐 언제고 이번엔 사교육 광고를 찍으셨다고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니까 지난 11일 자신의 미니 홈피에 입시학원 광고 출연 모습을 사진으로 올려놔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교육 논란에는 반대하지만 광고는 아티스트 표현의 일종이라고 하셨다고요? 네티즌들의 과열된 논란이 계속되면서 신해철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래도 신해철 씨, 다음부터는 그런 광고 안 찍는 게 좋으시겠어요. 좋네 나쁘네 말은 하지 말고 그냥 닥치라는 거죠. 무작위 랭킹 2위. 아니 영어가 뭐길래 자식들의 영어 교육을 위해 불법과 함께 양심을 팔아먹은 부모들이 자식의 호적까지 파서 외국인에게 돈을 쥐어주며 허위 입양시키는 세상. 글쎄 불법으로 건넨 돈이 무려 2억 원이라고 하네요. 뭐 2억 원이 뭐 애 이름도 아니고 왜 우리나라에서 번 돈을 외국인한테 갖다 바칩니까? 그것도 자식이랑 함께 말이죠. 이거 대한민국 국제망신 시킨 죄 국가위신 실추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근데 말이죠. 더 웃긴 건 이것을 제재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죠. 뭐 어쨌든 다른 나라 유학 안 보내고 국내에서 해외와 같은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신 그 점 하나는 정말 존경할 만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무작위 랭킹 3위. 대한민국 영화계의 원앙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네? 무슨 소리냐고요? 아, 요즘 영화 안 보시나 봐요. 영화 원앙 소리가 지금 난리도 아닌데 말이죠. 아, 그 전에 원앙 소리가 뭔지 궁금하시죠? 저도 몰라서 얼른 인터넷 검색을 좀 했습니다. 바로 소나 가축의 목에 거는 방울을 일컫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넘어졌다면서요? 아유 나이가 많네요. 40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거의 다 되는 겁니다. 1년밖에 못 살아. 안 그래? 됐다. 참 불쌍해요. 마음 먹고 준비라도 니한테는 걔가 사람보다 나아요. 우리네 농촌의 쓸쓸함과 중년 세대들의 고향에 대한 향수를 자극한 원앙 소리. 이 원앙 소리 하나로 소 한 마리랑 할아버지 한 분이 대한민국 영화계를 조용히 접수하셨다고 하네요. 무작위 랭킹 4위. 아, 청순하구도 청순하구나. 3040 남서들의 사춘기 시절을 애타게 했던 그녀 소피 마르소. 그녀가 또 한 번 대한민국을 방문했다. 그녀 하면 잊을 수 없는 그 영화 라브.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계속 보고 싶네 그려. 저는 그토록 그녀가 보고 싶었지만 내한한 그녀는 다른 분들을 보고 싶어 했네요. 그분들은 바로 박찬욱 감독과 임권택 감독. 한국 영화에 관심이 많아서 꼭 출연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자국의 주얼리 브랜드 홍보차 내한했다는 소리. 아, 소피 마르소 글쎄. 한국 방문한 건 알았는데 주얼리 홍보차 왔다는 얘긴 기사 쓰면서 알았네요. 그 주얼리 너무 하이한 브랜드였나 봐요. 어쨌든 홍보 잘하고 간 거 맞죠? 다음에 또 한 곡 들려주세요.
우리가 빨리빨리를 외치지 않았다면 과연 대한민국은 IT 강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도 빨리빨리를 외치다 보니 자연스레 빨리 휴대폰을 접하게 된 우리의 청소년들. 무작위 랭킹 마지막은 바로 한국 청소년 휴대폰족 세계 최고입니다. 아 참, 참고로 우리 조카도 유치원 다니는데 휴대폰이 있네요. 어릴 때부터 마치 신분증처럼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 전자파 때문에 건강에도 안 좋고 또 공부하는데 그렇게 방해가 된다면서 일찍부터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뭘까요? 맞습니다. 요즘같이 무서운 세상 휴대폰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SOS를 칠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학원에 갔는지 놀러 갔는지 위치 추적도 가능하고요. 뭐 여러모로 활용이 되고 있네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휴대폰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나라 탑5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직통 전화보다는 문자를 더 많이 쓰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뭐 어쨌든 요금은 부모님이 내시는 거니까 뭐 청소년 여러분 휴대전화 그래도 아껴 쓰자고요. 막장 드라마에 막 나가는 인기 공식,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사로잡은 게임기, 티격인 김연아 선수의 대한민국 열풍, 그리고 한 주 동안 있었던 모든 이슈들까지 다 다뤄드렸는데요. 정말 흥미진진하셨죠? 장안을 뒤흔들 화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 매주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엔 어떤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벌써부터 기대되시죠? 아직은 비밀입니다.